안녕하십니까, 이종훈 정치평론가입니다. 이종훈의 정치소설 겨울바다 고래사냥 9장 기사회생. 누군가 흔드는 바람에 잠이 깬다. 두건을 벗기는가 싶더니 입을 막는다. 여인이다. 쉿. 여인이 의자에 묶인 손을 풀어준다. 그리고 창문을 열어 밖으로 내보낸다. 창밖에 건장한 사내들이 대기 중이다. 그들을 따라 신속하게 골목을 벗어난다. 대기 중인 차에 올라 어딘가로 향한다. 도로변 건물의 벽에 걸린 시계를 보니 새벽 3시다. 그나저나 이 사람들은 누구란 말인가? 하지만 말이 없다. 차는 오사카 도심을 벗어나 고속도로로 진입한다. 그리고 도쿄 방향으로 달린다. 그렇게 3시간 정도 달렸을까? 한적한 동네 한 저택으로 들어간다. 도착한 뒤 안내를 받아 들어가니 구면인 인물이 기다리고 있다. 신선그룹 기조실 권 전무다. 지난번 마카오 회동 때 기조실장을 수행해 나왔던 이다. 고생 많으셨죠? 누군가 했더니 저희가 손 좀 썼습니다. 저희도 한수그룹만 믿고 있을 순 없어서 계속 팔로우하고 있었습니다. 어디까지 아시는 겁니까? 장이 한수그룹에 일을 맡기긴 했는데 나중에 이 건으로 협박을 당할까 두려웠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샤론 그룹에 부탁을 했나 봐요. 홍상무를 덮쳐라. 정보를 모두 탈취해서 넘겨라. 그런 거였군요. 이 고문이 양다리를 걸친 건 아시죠? 그 양반이 그럴 줄은. 그런데 그래야 살아남습니다. 홍상무나 나나. 그럼 네, 저희도 노리는 게 있으니까 홍상무님을 구출하기로 한 겁니다. 저도 이중간첩이 되라? 뭐 그런 셈이죠. 제게 선택의 여지가 있나요? 아니요. 제가 거부하면요? 오사카 데리헬스로 도로 보내야죠. 에휴, 너무 신세한탄 하실 거 없습니다. 뭘 도와드리면 되는 겁니까? 증언. 증언이요? 혹시나 모를 상황을 대비한 겁니다. 어떤 한수그룹이 내몰라라 할까 봐서요. 손해배상 말씀이군요. 일단 보험사가 처리해 주긴 할 텐데요. 보험사도 책임을 쉽게 인정한 부분에 좀 불만이 많습니다. 뒷돈을 요구하나요? 아, 역시 빠르시네. 그겁니다. 한수 쪽에서 5장 말씀하셨는데 뭐 더 들어갈 수도 있고 일종의 카드로 절 활용하시겠다. 네, 그겁니다. 보호는 저희가 해드릴 거고요. 그럼 한국으로 돌아가라는, 네, 손해배상 판결 나올 때까지 길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아예 저희 그룹으로 홍상무를 모시려고 합니다. 네?
저희 그룹 산하에 보안업체 있잖아요. 아예 그곳으로 발령을 낼까 합니다. 오자가 나왔습니다. 그곳으로인데. 네. 아, 네. 안심되시죠? 그렇긴 한데, 아, 가족이요? 네. 그 보안업체가 미국계 협력사잖아요. 그쪽에 케어를 부탁할 예정입니다. 너무 과한 듯도, 아니요. 몇 천억이 걸린 문제인데요. 네. 당분간 여기서 쉬시면 되고요. 단 바깥 출입은 금지입니다. 서류 절차 마무리되면 귀국하시죠 뭐. 홍상무가 귀국한 것은 그로부터 3개월 뒤다. 일본에서부터 신선보안 경호팀의 경호를 받으며 귀국한 뒤 곧바로 직원 사택으로 들어가는 거의 군사작전급 귀국이었다. 이 고문도 이 모든 걸 알고 있을 것이다. 이 고문도 장도 다시 납치하고 싶었을 것이다. 하지만 국내에서 신선그룹에 대적하는 것은 대통령으로서도 부담스러운 일이다. 그렇다고 집권 초기에 국정원을 동원할 수도 없었을 것이다. 그날 이후 홍상무는 직원 사택에서 경호팀과 출퇴근을 함께하고 낮에는 회사에만 머물렀다. 업무는 유조선 충돌 사건 관련 보도, 특히 그 중에서도 손해배상 소송 관련 보도 내용을 분석해 신선그룹 기조실 권 전무에게 직보하는 일이었다. 손해배상 소송의 최대 쟁점은 역시 배상의 범위였다. 피해 주민들은 최소 5천억을 요구했다. 보험사는 최대 3천억을 제시했다. 결국 1차적으로 신선그룹이 부담하고 최종적으로 한수그룹이 부담할 돈이다. 5장으로 해결하는 것이 두 그룹 목표다. 그날도 홍상무는 출근 직후 밤사이 보도 내용을 점검하고 있었다. 그런데 기사 하나가 눈길을 사로잡았다. 신선그룹 크레인 바지선 선원 관련 소송 내용이었다. 1등 항해사 등 5명의 1심 선고 내용이다. 1등 항해사 손재두 업무상 과실 선박 파괴, 해양 오염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3년에 벌금 500만 원. 선장은 같은 혐의임에도 징역 2년에 벌금 300만 원이다. 1등 항해사가 선장보다 더 형량이 높다. 이 친구가 뒤집어 쓴 것이 분명하다. 애초 설계 그대로 재판도 진행 중이었다. 하지만 선장도 아닌 젊은 1등 항해사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울 요량은 아니었다. 갑자기 일면식도 없는 손재두에게 동정심이 느껴졌다. 이 친구도 나처럼 돈 많고 권력 많은 자들의 희생양 아니던가. 그날 이후 홍상무의 마음이 더 무거워졌다. 손재두에게 빚을 진 느낌이 들었다. 여기도 오자가 있네요. 빚을. 네. 도와줄 방법이 없을까?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야기는 계속 이어집니다. 감사합니다.